오늘 볼 거는 뭐냐면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입니다. 여러분이 함수를 딱 봤는데 절대값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벌써부터 기가 죽어요. 왜? 절대값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절대값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 절대값 x라는 걸 보면 이거는 이제 절대값을 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절대값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를 나눠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x, 얘는 그대로 나온 거잖아, 그지? 왜 그대로 나왔겠어? 양수기 때문이겠지. x가 0 이상이기 때문이겠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나올 수도 있죠. 마이너스가 붙어 나왔다는 거는 x가 음수라는 거겠지. 그래서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볼 때 절대값이 있어서 너무 어려워 보인다 라고 하면 절대값을 그냥 없애주면 돼요. 누구를 기준으로?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맞습니까? 그러면 절대값 함수는, 야, 우리 요렇게 써놓으면 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어? 구간함수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대표적인 구간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y는 절대값 x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쉽지 않잖아요. 딱 봤을 때.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서, 구간함수로 바꾸어서, 함수가 중간에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y축을 써주면 얘가 x는 0 이라는 직선이 되니까 기준을 잡고요. 그럼 0 대입하면 얼마예요? 0,0이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x축을 하나 만들어줘. 그럼 0,0을 이렇게 지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얘는 4분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몇 사분면이냐면 1사분면과 2, 3, 4, 4사분면이거든요. 그러니까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y는 x라는 그래프를. y는 x가 어떻게 생겼어? 기울기 1인 직선이잖아, 원점지라면서. 근데 1사분면만 그려야 돼. 1사분면, 4사분면만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y는 x 이렇게. 그 다음 0보다 작을 때는 몇 사분면이니? 2사분면과 3사분면이죠. 제 2사분면과 3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 x를 그려주라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야.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x를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y는 x를 그려주면, 우리는 이 두 가지 함수를 다 그려줬잖아요. 그래서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V자 형태로 생겼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값 포함한 함수를 다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줄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우를 볼게요. 케이스 1, 변수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를 볼게요. 1번, 변수가 0보다 큰 구간의 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사분면으로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죠. x하고 y가 있으니까. 두 번째, 변수가 뭐인 구간은, 그럼 변수가 0보다 클 때는,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그리면 되는데, 변수가 0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대칭 이동을 이용하자라고 내가 써놨어요. 어떤 함수를 내가 한번 그려볼 건데,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이게 y는 fx거든요, 이렇게. 근데 나보고 노란색으로 y는 f의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그리래. 자, 그럼 봐봐. 생각을 해봐. y는 f의 절대값 x야. 그럼 절대값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애주는 거죠. 절대값 없애는 방법은 여기서 공부를 했잖아, 그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x가 양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은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fx가 나와요, 이렇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f에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그리자라는 거지, fx를. 근데 이 fx가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4분면으로 해석하면 1사분면과 4사분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주는 거야. 여기만 이렇게. 얘만 그려주는 거야.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칠해주는 거지. 자, 문제는 이 녀석이야. 문제는 이 녀석인데, y는 f의 마이너스 x라는 거잖아. x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 마이너스 x가 들어갔어요.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 공부를 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말은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 y축 대칭 이동을 시켰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y는 fx라는 녀석이 있는데 요 자식을 y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실제로 거리가 요 정도 되려나? 요 정도? 그래서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근데 그 부분 중에 우리는 몇 사분면을 2사분면과 3사분면을 그리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2사분면과 3사분면 그리면 요 부분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노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y는 f의 절대값 x라는 녀석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니?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자, 요 1번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절대값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값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만 그려?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4분면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fx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1사분면과 4사분면만 일단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2사분면, 3사분면이 남았죠? 경계가 누구야? y축이거든. 그래서 y축 기준으로 뭐 하면 돼? 대칭 이동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그리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 y의 절대값에 y의 절대값이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럼 얘도 어려울 게 없죠. 얘도 어려울 게 없어. 뭐 하면 돼? y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면 되지. 예. 그래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y가 그대로 나오니까 y는 fx를 그리시면 되고요. y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y가 fx니까 우리는 y는 이라고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y는 이라고 쓰고 싶으면 여기를 플러스로 바꾸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를 그대로 그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자고? 4분면으로 확인하죠. y 부호가 플러스인 4분면이 어디예요? 1사분면과 2사분면이잖아. 그러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은 fx를 그대로 그리자라는 거야. fx가 흰색이죠, 흰색? 그럼 그리면은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y가 0보다 작다. 즉 3, 4분면과 4, 4분면에서는 y는 마이너스 fx를 그리지. 자, 원래는 마이너스 y는 fx였잖아.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대칭 이동에 따라서 x축 대칭을 시킨 거예요. 그럼 그 x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3, 4분면과 4, 4분면만 그리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흰색 그래프를 대칭 이동한 녀석을 3, 4분면, 4, 4분면 그리니까 그냥 얘를 대칭 이동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지. 얘를 대칭 이동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런 그래프가 돼요. 자,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는 함수야, 아니야? 이 빨간 그래프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는 아니죠. 함수는 아니잖아. 왜? 봐봐.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이러면 함수가 아니죠. 아까 노란색 그래프는 함수였어, 아니었어? 얘는 함수였죠. 왜? 이렇게 끄면 다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x 하나에 y 하나가 나오잖아. 근데 여기는 x 하나에 y가 몇 개 나와? 2개 나와요. 뿔마 2개 나온다고. 이해되겠지? 이런 경우는 이제 함수는 아니지만 그래프 자체는 우리가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겠니? 자, 마지막입니다. 절대값 y는 f의 절대값 x 이렇게
가볼게요. 괴랄하죠. 괴랄해요. 그죠? 나누면 돼요. 나누면. 절대값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변수가 누구야? x하고 y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어떻게 해? 그냥 그대로 나와요. y는 fx. 근데 y는이니까 그냥 fx. 이렇게. 두 번째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작다. 이렇게. 그럼 x는 그대로 나오고 y는 바꿔서 나오죠. 근데 y가 마이너스 붙어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여기에 마이너스 f에 x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고 y는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쓰고. 자, 둘 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y는 하고 쓰면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구갈 4개를 나눠야 돼.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알되 실제로 그래프 그릴 때는 fx 하나만 그려놓고 뭘 하자? 대칭 이동하자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거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지금 파란색이 없으니까. 아니구나. 보라색으로 그려야 되는구나. 자,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 지금 흰색이 원래 이 녀석이야. 흰색이 이 녀석이야. 근데 나는 흰색을 몇 사분면에서 그리겠다는 1사분면이지. 1사분면. x도 양수, y도 양수는 1사분면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려. 포함하니까 이 부분 이렇게. 이 부분. 그 다음 2사분면 어디 있어? x는 음수, y는 양수. x는 음수, y는 양수. 여기가 2사분면이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죠?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 그럼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하면 이 노란색 그래프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3사분면. 3사분면은 둘 다 음수. 둘 다 음수는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조금 이 상태로 보기 어려우니까 여기 내가 써놨죠. 이렇게.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인 거 보입니까?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얘를 180도 회전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4사분면 어떻게 돼요? 4사분면은 x가 양수, y가 음수. x가 양수, y가 음수. 그러면 y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얘는 x축 대칭이구나. 그럼 x축에 대칭을 시킨 놈의 4사분면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된다? 절대값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x도 절대값 있고요. y도 절대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인 1사분면만 일단 그리자라는 거지. 1사분면만 그려놓고 뭐 하자? 대칭 이동하자. 자, 2사분면은 1사분면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거를 y축 대칭 이동하면 이게 되고 x축 대칭하면 이게 되고 원점 대칭하면 원점 대칭이 결국에 뭐예요?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면 원점 대칭이 되잖아. 그러면 x축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하면 이게 원점 대칭이잖아. 그치? 그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차 함수를 내가 예시로 들어준 겁니다. 자, 이게 케이스 1 첫 번째, 변수의 절대값이 있을 때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2. 이번엔 함수의 절대값이 있을 때입니다.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 이 함수는 어떻게 하냐? x축 아래를 뒤집어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죠. y는 절대값 fx인 거거든. 결국에 절대값 fx. 그럼 우리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어렵네. 그럼 절대값 없애줘야겠네. 그래서 나누는 거죠.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나오려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것이고 마이너스 달고 나오려면 fx가 0보다 작아야 될 것이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저 y는 fx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분은 어디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그죠? 왜냐, fx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그리자라는 거지. 그럼 어디야? 여기. 이거는 위에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그리자 이거야. 이렇게. 두 번째 뭐예요? 만약에 fx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면 마이너스를 곱하자라는 건데, 이건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를 넘겨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x축 대칭이다라는 거거든. 얘를 x축 대칭을 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되잖아요. 얘가 y는 마이너스 fx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 f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fx를 그리지 말고 마이너스 fx를 그리자라는 거야. 그럼 f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는 fx를 그리지 말고 마이너스 fx 얘를 그리자라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야? 얘하고 얘는 x축 대칭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마치 fx를 그려놓고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접어 올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식은 이렇게 쓰지만 이제 결론은 x축 아래를 뒤집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랑 헷갈리거든. 절대값 y가 fx인 거랑 y는 절대값 fx인 거랑 헷갈리거든요. 왜 헷갈리냐면 결국에 원래 우리 이런 거잖아. x의 절대값이 3이다 라고 하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y의 절대값이 fx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 y는 절대값 fx다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y가 f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랑 쌤 같지 않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럼 얘랑 차이가 뭐냐라는 거지.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숫자가 있으면 얘는 항상 성립해요. 오케이? 근데 문자가 있잖아, 둘 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른 거야. 잘 봐봐. 여기에서 y는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y가 음수여도 절대값 씌우면 양수가 되잖아, 맞지? 자, y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이미 절대값 안에 갇혀 있잖아. 절대값 안에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뭐가 돼? 양수가 돼. 맞지? 그럼 이렇게 설명하자. fx가 여기서는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fx가 음수잖아? 그럼 얘도 음수여야 되거든? 근데 절대값은 음수가 될 수 없지. 그런 걸 고려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아래에서는 fx가 음수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음수가 돼도 절대값 씌우면 양수고 y도 양수면 fx가 음수인 값이 가능하잖아. 그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즉 범위의 차이가 있다는 소리야. 범위의 차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어떤 범위에서 플러스 fx인지 마이너스 fx인지가 다른 거야.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이거 잘 주의를 해줘야 돼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변수의 절대값이냐 함수의 절대값이냐, 요것만 일단 아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뭘 볼 거냐? 케이스 3. 절대값 변수 and 절대값 함수 같이 나오는 경우를 볼 겁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y는 절대값 f의 절대값 x, 이렇게 이런 걸 볼 겁니다. y의 절대값 들어있는 거는 거의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걸 한번 볼게.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쌤, x에도 절대값이 있고요, y에도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변수부터 해결해 줍니다. 변수부터 해결해 주시면 돼. 자, 일단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해보자. 절대값이 일단 루트 안에 있는데, 뭐래. 절대값 안에 f가 있는데, 그 안에 또 절대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일단 절대값 fx로 나오거나 절대값 f의 마이너스 x로 먼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언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얘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다시 한 번 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이렇게 원래는 나눠야 돼. 그럼 얘는 다시 한 번 더 fx가 그대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fx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f의 마이너스 x가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fx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크거나 같아. 여기는 fx가 0보다 작다. 얘는 f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f 마이너스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복잡해. 그럼 여러분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를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를 그려주시고요. 그럼 너무 복잡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하던 대로 해보자라는 거지.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y는 절대값 x의 절대값 여긴 뗄까?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이제 원래 여러분이 이런 걸 배우기 전에는, 이미 배우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어때요? 저거 어떻게 그리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죠? 안 듭니까? 안 들면 다행이고.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범위를 나눠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자마자 이 자식은 결국에 절대값 함수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죠. 함수에 절대값이 들어있구나. 그럼 우리는 함수에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 x축 아래에 있는 걸 뒤집어 올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린 이 안에 있는 함수만 그리면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려야 될 함수는 절대값 x의 제곱 빼기 2 절대값 x의 빼기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x제곱이랑 절대값 x의 제곱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그려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 이번엔 뭐에 들어가 있어, 지금? 변수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변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4분면만 그려서 대칭 이동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우린 결국에 누굴 그려야 되는구나.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라는 2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어디에서 만나니?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만나네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3.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자,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디만 그리기로 했어? 자, 지금 이거 그린 건데 절대값 x가 붙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즉 몇 사분면? 1사분면과 4사분면만 그리자 이거잖아. y축을 그려줘야죠. y축 이렇게. 그래서 실제 함수는 어디만 그려져? 이 부분만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 대칭 이동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 놓고 이걸 뭐 하자? 그럼 지금 우리가 그린 게 이 함수거든요. 이 함수. 이 함수가 어디야? 이 안에 있는 함수야. 이 안에 있는 함수. 그 함수를 x축 아래를 뒤집어 올리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싹 있으니까 뒤집어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됩니까?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 함수 이런 게 나와 있어도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누구부터 처리를 해줘? 변수부터 처리를 해주면 된다. 하나씩 천천히. 이해되겠어? 예. 이걸 알아야 여기에서 파생되는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절대값 함수의 연산을 볼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뭐냐면 절대값 x 빼기 a에 플러스 절대값 x 빼기 b라는 그런 그래프를 한번 볼 겁니다. 이 꼴을 한번 볼게요. y는 이렇게. 이런 그래프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절대값이 나왔네? 그러면 전혀 어려워할 게 없죠. 뭐 하면 돼? 범위를 나누면 되잖아. 그지? 네. 근데 이 범위를 나눌 때 x 빼기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아야 되니까 x가 a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야 되고 얘도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x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 알아야 되니까 x가 b보다 크거나 작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냐, a가 일단은 b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수직선 위에 a가 있고 b가 있을 텐데 우린 지금 절대값을 둘 다 풀어줘야 되니까 a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고 b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럼 x가 들어있을 수 있는 구간이 총 몇 개예요? 3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3개가 돼요.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럼 만약에 x가 이런 데 있다라고 해. 첫 번째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x는 a보다 작게 되고 b보다도 작게 되잖아. 그러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얘는 음수가 되고요. 얘도 뭐가 되냐면 음수가 돼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라고 쓰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a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인데 b보다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고요. 마찬가지 얘는 b보다 크면 a보다도 크니까 플러스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x의 범위에 따라서 절대값을 없앨 수 있다 그랬으니까 y는 구간이 총 3개면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 이상 b 미만일 때, x가 b 이상일 때로 나누었을 때 a보다 작으면 둘 다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이 그냥 안 나오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니까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 자, 그다음 a, b 사이일 때는 앞에 거는 플러스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니까 앞에 거는 x 빼기 a로 나오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x고 여기는 마이너스 x니까 둘이 사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a고 여기는 플러스 b니까 b 빼기 a라는 상수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상수함수 공부했죠. 네, 상수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냐면 b보다 클 때는 이제 눈치 깠잖아, 그지? 얘도 플러스로 나오고 얘도 플러스로 나오니까 2x 빼기 a 빼기 b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는요, 사실 이어져 있는 그래프일까 끊어져 있는 그래프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절대값 이렇게 너네들이 이렇게 한 줄로 쓰지, 한 줄로. 절대값을 포함을 했다 아니든 얘는 구간함수죠. 대표적인 절대값 함수는 대표적인 구간함수인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가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한 번에 이어져 있는 그래프인지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다면 얘는 이어져 있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이어져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절대값인데 이게 한 줄로 이렇게 썼다? 이어져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실제로 이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면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는 a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그래프를 그리면 돼. 이렇게. 그러면 a일 때는 여기에 a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랑 똑같지. 그지? 그럼 여기에 a를 대입할 때랑 여기에 a 대입할 때 똑같다라는 말은 이 함수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랑 이 옆에 있는 함수에 a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상수함수를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 b를 대입해보면 이 함수에 b를 대입했을 때 결과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b 대입했을 때 결과가 똑같죠. 그럼 여기 이 점에서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기울기 얼마? 2.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럼 여러분은 결론만 외우면 되죠. 결론. 기울기가 지금 여기도 개수가 1이고 여기도 개수가 1이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왜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그지?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 2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본 적이 있어 없어? 있잖아. 공통수학 1에서.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엔 3개짜리 갈게요. y는 절대값 x 빼기 a에 절대값 x 빼기 b에 절대값 x 빼기 c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a하고 b하고 c 이렇게 가자. 그럼 우리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해볼까? 일단 범위를 나눠. 이렇게 범위가 총 4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구간이 4개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기준을 어떻게 잡냐? 얘로 잡아. a만 기준으로 잡아봐. 그럼 얘는 a보다 작을 때 뭐야? 마이너스, a보다 클 때 플러스. 그래서 풀 이렇게 적으면 돼요. b는 어디서? 여기서 바뀌니까 풀. 얘는 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울기가 얼마니까? 1이니까 여기도 11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 여기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 여기 기울기 1. 여기 기울기 3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직선이 완성이 되겠구나.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리고 기울기 1짜리 그리고 기울기 3짜리를 그려주면 그래프가 완성이 돼요. 오케이. 여기가 얼마고 a고 여기가 이제 b가 여기 있고 c가 이렇게 있고. 예. 이해됩니까? 예.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 기울기가 중간에 막 2가 생겨도 여러분은 전혀 당황하지 않겠죠? 왜냐면 여기 내가 계산하는 방법 다 알려줬으니까. 그치? 자, 마지막 3번. 오케이. 3번 절대값 x 빼기 a에 빼기 절대값 x 빼기 b 이꼴을 볼 겁니다. y는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갈게요.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값 2개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구간 나눠. 몇 개? 구간 몇 개? 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부호가 어떻게 돼요? 뿔이죠? 미안합니다. 뿔만 해요. 그죠? 뿔 이렇게 되죠. 자,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1.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예요? 얘는 빼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여기서 이거를 빼는 거야. 그럼 여기 전체 기울기 얼마? 0. 빼면 얼마? 2. 기울기 얼마? 0.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기울기 0이면 무슨 함수? 상수함수. 근데 여기가 기울기 2잖아. 2를 먼저 그려. 이런 그래프. 기울기 2 되겠죠? 이 정도면? 좋았네. 아무튼 그럼 여기서부터 뭐? 상수함수. 여기서부터 뭐? 상수함수.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좀 빠르죠? 왜 빨라? 앞에서 뭘 했으니까, 엄청 했으니까. 나 이거 계속 할 수 없잖아, 그지? 우리 시간 아까우니까. 자, 연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요 정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웬만한 그냥 절대값 함수들은 다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그런 절대값 들어있는 함수들도 그래프 그리지 않는 문제도 그래프를 다 그려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죠? 정리하십시오.